반갑습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지금 박수와 끝날 때 박수는 좀 다를 것 같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크게 치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한수정입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도 좀 있으시죠? 좀 뭐 바뀐 것 같은? 그렇죠. 자,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그러면 어땠길래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부정적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키가 자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 아메이 덕분입니다. 아까 칼슘 얘기 들으셨죠? 제가 칼슘과 카로틴을 굉장히 애용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어른 키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오픈 미팅 오신 거 맞죠? 강의가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 그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왕이면 좀 즐겁게, 이왕이면 행복하게 보내면 좋다, 안 좋다? 좋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정서상 옆에 있는 분이 되게 중요해요. 옆에 있는 분이 난 강의를 정말 잘 듣고 싶은데 옆에 있는 분이 휴대폰을 본다든지 좀 존다든지 이렇게 하면 괜시리 신경이 쓰여요. 뒤에 있는 분들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만 시키면 또 잘 부탁드립니다만 하시잖아. 그죠? 네, 반갑습니다도 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잘 부탁드리고 반갑고 맞죠? 그래서 혹시 이분이 존다든지, 네, 혹시 이분이 조금 집중하지 못하면 지그시 손을 잡아주는 정도까지는 우리 서로 알겠죠? 배려해 주는 걸로 합시다. 예, 저는 이 사진을 항상 인생 사진으로 뽑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때보다 이때가 좀 더 날씬해진 것 같나요? 똑같나? 이게 더 날씬한가요? 이거는 사진이라서 조금 예쁘게 했어요. 예쁘게 했어. 예. 저는 요때 사진이 왜 인생 사진이라고 하냐면 여기 제주도거든요. 제가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지금 밑에 이렇게 지금 한겨울이에요. 그리고 폭우주의보 같은 게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 다이아몬드 리저님하고 이제 손석구 켈리 촬영했잖아요. 그죠? 맥주. 손석구. 예. 최근에 그걸 촬영하셨던 분이 한국 아메이에서 고용을 하신 거죠. 사진 작가로. 그래서 저희도 그분처럼 모델은 되지 못하지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분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주도에 모신 거예요. 그분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피지컬이 좋은 분을 찍다가 조금 엉망진창인 분도 찍어야 되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죄송하던지.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장소에 찍고 싶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리저님 가능하겠냐고. 왜냐면 이게 파도가 막 2m씩 쳤었어요. 치고 저 뒤에 지금 알죠? 보이죠 여러분? 지금 아름답다고 보이지만 그때 비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날아갈 정도인 곳에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옷을 입었잖아요. 이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한 개 건져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알죠? 폭우가 내리는데 제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메이에서 참 감사하게 퍼스트 펭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해보자 이런, 알죠?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지금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발 시려워 죽어요. 지금 맨발이죠? 예. 네. 그래서 파도가 치고, 지금 옷 다 젖었어요. 검정색이다 표가 안 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웃으면서 이렇게 찍고, 다른 분들도 괜찮겠나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보시더니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도 이렇게 비바람이 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저는 좋은 사진을 정말 찍고 싶었거든요.
작품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기에 비바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요게 또 저의 또 알겠죠? 이렇게 인생 명언처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되게 많은 분들에게, 많은 성공자분들에게 제가 배웠던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목표나 꿈이 있으실 건데 그걸 제 강의를 통해서 뭔가 조금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것도 강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을 배려해서 바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학과의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가르치게 생겼나요? 예, 체육 가르치게 생겼다고 하던데. 네, 어쨌든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 사범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고 선생님을 하지 않고 과외 선생님이 되면서 친구들에게는 제가 이단아가 된 거죠. 다 같이 사범대를 들어가서 다 선생님이 됐거든요. 저만 요렇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외하는 학생들에게도 이걸 반드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 여러분의 나이가 제가 38일까요? 48일까요? 그렇죠. 이런 분이 성공한다니까요. 제가 48이거든요. 저는 이제 79년생인데 놀래주시는 이런 분들이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항상 10년 단위로 이걸 기록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38에 48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제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내 나이를 적고, 내 나이 10년 전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나이를 적고 10살씩 올려보세요. 자, 올리면, 자, 여러분 나이는 뭐 잘 모르지만 48, 58, 78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언제 멈춰야 될지 생각하게 되죠.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신랑에게도 이걸 했거든요. 했을 때는 상황이 안 좋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66에서 76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좋아했어요. 다시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오늘 제가 강의 재밌다고 했잖아요. 다시 시집갈 수 있겠다. 이왕이면 조금 더 젊었을 때 돌아가시면 이런 약간의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저희 신랑이 그때 66, 76을 고민했던 사람이 지금 116 적으려고 하면 제가 등을 때리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상황이 바뀐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자녀가 하나인데 이렇게 14살, 24살, 34살 이렇게 적어보면 땡땡땡 보이세요? 자녀는 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땡땡땡이에요. 저희는 100살만 넘기면 좋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자녀는 뭐 200살이고 300살이고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적으니까 이렇게 적는 건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분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도 이걸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 하면 또 재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메이 천재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저는 시간을 없는 상태에서 아메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부업으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괜찮죠? 그러면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된 분을 제가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 기준으로 제가 엄청 시간 관리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노하우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걸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누군가를 후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나에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봐야 돼요. 아, 나는 언제쯤 죽을 건가? 아니면 우리 배우자는, 또 우리 자녀는,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8일 때 저희 애가 14살이잖아. 그죠? 24살밖에 차이 안 나죠? 괜찮지 않아요? 네, 저의 목표는 우리 딸이 졸업식을 하면 너 언니 있었어? 이 소리 듣는 게 꿈이에요.
아직 꿈이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48인데, 우리 딸이 48쯤일 때 내가 벌써 70이 넘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걸 적으라는 거예요. 아, 내 나이가 우리 딸이 되었을 때, 48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이미 70이 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걸 적을 때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1번. 오늘은 못해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고, 또는 나를 모시고 오신 분하고 함께 해보는 거예요. 저도 해보고, 저희 스폰서님에게도 물어봐요. 스폰서님은 10년 뒤에 이 나이가 되는데 뭘 하고 싶냐고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읽어주세요. 예,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얼마면 좋겠냐? 지금 상황보다 더 좋아지면 좋겠죠, 여러분.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0년 후, 그쵸? 그때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맥을 만나는 게 좋죠. 맞죠? 인맥이라는 건 나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만 도움도 받는 사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이가 저는 인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네 번째. 자, 이걸 하면 그 상대방의 그 부부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아직 10년 뒤에도 그 인간이랑 살아야 되는 이런 느낌. 네, 눈빛을 보내지만 그 와중에 나도 형부랑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만 남편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덩달아 같이 하면 절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 후 부부 사이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보다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아이는 어떤 교육일까? 아니면 어디에 뭐 취직을 했을려나, 자기 일을 하려나, 사업을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6번, 나는 10년 후에 이런 건강이 되고 싶다. 저는 48의 이 상태를 58까지 좀 유지하고 싶어요. 막 28이고 싶고 이런 마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보다 한 10살만 어리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그리고 7번째, 예, 10년 후 나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저는 이게 인생 코칭이라고 생각해요. 예, 인생 코칭. 그래서 과외하는 애들에게 이걸 물어봅니다. 과외하는 애들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오늘 1번부터 7번까지 그분에게 다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주에 한 개씩 또는 한 번 만날 때 한 개씩 이렇게 하면 7주가 걸리기도 하겠죠. 7일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돼요, 요게. 예, 그래서 나도 나에게 오늘 1번 물어보고 내일 2번 물어보고 해서 7번 정도를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나만이 보는 일기장에도 내가 진실을 안 적을 때가 있더라고요. 뭔지 알죠? 헤어지고 싶다라고 적고 싶은데 누군가가 볼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로 적어 내 마음을 비밀을 적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남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적는 게 좋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년 뒤에 300만 원만 또는 500만 원만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면 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해보니까 저한테 과외로는 돈을 그래도 괜찮게 벌지만 내 입장에서는 300만 원 내 친구들이 받는 그 연금 그게 계속 나오면 좋겠다라고 제가 적었었어요. 그리고 아메이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나니까 아메이의 비전을 보고 300만 원을 이룬 거죠. 이루고 나니까 그럼 월천댁? 월천만 원 버는 여자를 월천댁이라고 제가 합니다. 월천댁? 이렇게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나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꼭 할 거죠? 라고 해주세요. 꼭 할 거죠? 예, 꼭 할 거죠? 예,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적었는 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꿈판을 만드시면 돼요. 제가 아까 7가지를 질문했더니 한 100개를 적었어요. 그렇잖아. 돈도
10년 뒤에는 이만큼 들어왔으면 좋겠고 20년 뒤에는 이만큼 들어왔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거죠. 적으니까 한 100개 정도를 제가 적었었어요. 적고 나니까 적는 거 뒤에 나오거든요. 적고 나니까 이렇게 매번 매일 매 순간 볼 수 있는 꿈판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귀한 걸 배우러 오셨으니까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기 전두엽. 자, 여기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전두엽은 미래 기억 장치가 있대요. 뭐가 있다고요? 그 직업병이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주는 걸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전두엽에 미래 기억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바꿀 수 없어. 미래는 바꿀 수 있어. 맞죠? 그러면 이 미래의 얘기를 어디에 기억시킨다? 전두엽에 기억시키는 것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나만 안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가서 오늘 로또를 샀는데 나만 빼고 로또가 떨어질 리는 또 없잖아. 그죠? 에휴, 내 인생에 뭐 로또가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로또를 안 사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미래 기억 장치에다가 내 미래를 입력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자, 이분은 카르멘 델로피체라고 1931년생 19살부터 모델을 했던 분이거든요. 지금도 현직 모델이세요. 지금 96세.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처럼 되고 싶어서 제가 염색을 안 하게 되면 저 사람 따라하는갑다라고 생각하세요. 언젠가는 이 몸매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검정색이라고 따라 입는 거예요. 간절하게 지금 알겠죠? 여러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 쭉 이렇게 제 꿈판을 제가 하는 게 미래 기억을 언제 하냐?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한번 봐요. 이게 저의 평생 루틴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분 빼고 다 이루어졌어요. 요분은 많이 간절히 원하지 않나 봐요. 저도 제 기억장치에 저장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요걸 제외하고 모든 것은 제가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가지고 미래 기억장치에 기억을 넣어서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그쵸? 10개도 아니고 9개인데 지금 9개 중 8개가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이루었어요. 괜찮죠?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꿈판 만드실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꿈판 만드실 거죠? 네. 이렇게 해야지 내가 꿈판을 만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적어봤던 거죠. 소박하게 라식 수술부터 적었어요. 여러분 너무 있잖아요. 전 세계 여행을 일본으로 적지 마세요. 너무 조금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적으면 여러분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조금 작은 꿈부터 돈이 좀 적게 드는 꿈부터 알죠?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적었죠. 그때는 48평 1층 이렇게 적었는데 이걸 적고 제 평생 내가 50대 정도 되면 48평으로 이사 갈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4평에 살고 있었어요. 24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방만 내 집이어서 다 대출. 그러니까 거실 나갈 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허락 받고 가야 되는 느낌? 근데 그때 제가 이걸 적었거든요. 근데 이걸 적고 딱 3년째 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24평 사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오래 걸렸는데 48평 가는 데가 더 빨리 됐어요. 그 이유는 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인용 우드슬램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12제자 이러면서 내 혼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는 4인용 식탁 24평에 4인용 식탁이 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6인용 안 들어가요. 저희 집은. 그래서 제가 12인용을 적으면서 그래 말이 그렇지 12인용 가려면 무조건 48평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얘라 모르겠다 하면서 적었던 거예요. 8인용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12인용을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 15인용에 살고 있어요. 15인용을 맞춰서 넣었거든요. 이게 진짜 꿈이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이루어지는 걸 저는 보면서 항상 닭살이 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적는 거를 저는 100개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자, 요 뒤에도 볼게요. 자, 이거 뭐냐면 여기 보면
자, 뭐 했는지 모르겠죠. 여기 번지 점프라고 천지도 모르고 적은 거예요. 제가 적을 때 다른 분들이 번지 점프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 적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번지 점프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근데 뉴질랜드 여행 갔을 때 번지 점프 코스가 있는 거예요. 적었으니까 해본 거죠. 뭐 다시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43m거든요. 뉴질랜드 퀸즈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43m면 여러 맞죠? 아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애써 웃고 있잖아요. 이거는 애써 웃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저의 무릎이 지금 쫄았어요. 더 멋있게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그죠? 쫙 피고 뛰어내리면 더 멋있거든요. 근데 제가 무릎이 쫄았는 거죠. 그래가 지금 접혀가지고 뛰어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 팔은 알겠죠? 그래도 하면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면서 이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꿈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또 알겠죠? 소장하고 있는데, 괜찮죠, 여러분? 저 밑에 푸르푸르한 거 보이세요? 저 강 같은 바다 같은, 맞죠? 예, 저기 미네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렇답니다. 미네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렇대요. 좀 많이 좀 마시고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쨌든, 너무 떨어지고 나니까 주위 환경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실은. 무섭기도 하지만, 딱 뛰어내리고 나니까 중간에 딱 뛰어내릴 때 어떤 느낌이냐면, 무중력 상태 같은, 그 느낌, 딱 새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아직도 잊혀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한 것 같아요. 한국아메에서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자, 이렇게 꿈도 적어봤어요. 이렇게 어디를 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한국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아메이에서 보내주는 여행만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회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죠. 자, 요거와 요거엔 빈부격차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전세기. 요거는 비즈니스 전세기.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즈니스를 타는 인생이 됐다는 게 제가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 옆에 계신 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죠? 예, 저는 렌트를 해줘서 나를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 마일리지도 저한테 주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촌놈이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요때부터는 비즈니스를 타는데 지금은 이제 일로 못 돌아올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보내주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여러분, 맞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적어서 이루어진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작업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내 꿈을 그분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분은 자기의 꿈을 저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많이 부족했지만 꿈을 많이 터치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파트너가 많아졌어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필살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요 사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저를 모시고 오신 분에게 이 사진 하나 달라고 하세요. 자, A70에 어디에 간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런던인데 나 아직 SP도 못 갔는데 무슨 런던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2년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2년 6개월 동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이런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면 나의 미래 기억 장치는 나의 전두엽은 왠지 이걸 가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면 저는 계속 미래 기억 장치에 기억을 시키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아직 저도 안 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저는 당연히 갈 것이고 내 파트너를 몇 명 모시고 갈 것인 거가 저의 목표가 된 거죠. 근데 한 번도 제가 꿈꾼 대로 안 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매일 저의 미래 기억 장치에 여러분이 기억하게 하는 거는 누구의 몫?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가겠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가고 싶어. 그러면 누구와 상담을 해야 된다? 저를 모시고 온 분에게 여기 같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스폰서님이 저를 많이 도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저는 요 얘기를 할 때 꼭 저희 오빠 둘을 얘기를 하는데 저 바로 위에 오빠가 저처럼 키가 커요. 183. 더 위에 첫째 오빠는 저보다 작은 것 같아요.
같은 엄마인데 왜 그럴까요? 둘이가 연년생이거든요. 그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는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첫째 오빠는 점잖았어요. 둘째가 태어난 게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젖을 양보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평생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가 점잖해가지고 둘째한테 젖을 뺏겼어. 이 얘기를 저는 평생 들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잘했다는 말이에요? 아쉽다는 말이에요? 엄마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젖이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닌데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네, 젖은 두 개인데, 그죠? 그런데, 둘째 오빠가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키가 엄청 컸어요. 먹성이 좋아지면서. 그럼 여러분, 후천적으로 봤을 때, 첫째 오빠가 잘한 거예요? 둘째 오빠가 잘한 거예요? 첫째가 나은 것 같으세요? 점잖게 살고 싶으세요, 혹시? 저는, 욕심을 좀 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마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속 나의 능력에 과거로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 혹시 갈 수 있잖아. 혹시 간다면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2년 반 뒤에 입을 옷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자, 내가 77이면 55 사이즈를 사놓으세요. 다이어트까지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다 같이 가는 거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기획장치는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이 부분이 조금,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7번까지 제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쭉 누르는 한번 봐보세요. 빨간색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넷째로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받았지만, 후원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의 지원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엄마가 마음껏 해주시고, 네 번째부터 뭔가 지원이, 있잖아요. 코로나 지원금 안 나오듯이 뚝 끊긴 거예요. 근데 저는 욕심이 있다 없다. 욕심은 있는데 꿈도 있는데 지원이 끊기니까 어떤 마음? 그때는 어렸으니까 원망 이런 거는 할 줄 모르고 내가 이걸 이루고 사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중요한 꿈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마음에. 그래서 이건 뭐 저의 얘기긴 하지만 제가 고1 때 학원을 다니지 않고 성적을 딱 받아가지고 엄마에게 탁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4명, 5명 놓은 엄마들은 그래 뭐 열심히 해라 요 정도가 제일 좋은 훈육이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 나 이렇게 성적을 받았어. 그때 우리 학교에 뭐 제 자랑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냥 막 들어주세요. 뭐 우리 학교에 전교 1등이 저희 반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제가 전교 2등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전교 1등이 있었으니까 제가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그 2등을 했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엄마, 선생님이 나 연세대 충분히 갈 수 있대.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제가?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때요? 무조건 열심히 해라. 엄마가 알죠? 뭐 집을 팔아서라도 해줄게.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근데 연세대 갈지 안 갈지는 모를 수도 있어. 맞죠? 고3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연세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연세대가 비싸잖아요. 경북대 가라, 경북대. 울산대 가라, 울산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른 말이 진린 거야. 그래서 경북대 갈 만큼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부모님이 되지 않겠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닐 거예요. 그때 상황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를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이면 엄마 1년 등록금만 대줘. 나머지 내가 다 벌어서 다닐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원망하기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엄마가 되는 거를 저는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1번부터 이렇게 7번까지 있는데 6번이 저에게 엄청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집이 있었는데 이제 오빠들로 인해서 날라갔어. 그래서 엄청 괜찮은 집이었거든요. 상가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월세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날아갔어. 근데 저는 그분들 공부시킬 때 돈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보태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 같은 마음을 좀 해주세요. 맞죠? 그런데 저는 아메이에서 꿈을 발견한 거야.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엄마 집은 한번 우리 엄마가 원하니까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꿈에 적은 거죠. 이렇게 적었어요. 적고 나니까 사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연세대와 막 겹쳐가면서 엄마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꿈이 이기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하지 않아도 내가 하면 나는 성공자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분신사발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분신사발 엄청 했어요. 하면서 제가 우리 신랑에게도 우리 엄마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나 다이아몬드 되면 엄마 집 사줄 거야. 다이아몬드 되면 엄마 집 사줄 거야. 이거를 왜 했을까요?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서. 근데 이게 저는 그 주문처럼 했는데 이걸 들은 사람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제가 에메랄드 플러스 과외 소득이 합쳐지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소득이 넘는 거예요. 에메랄드 플러스 과외 소득을 합치니까 다이아몬드 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상이 됐죠. 그 저는 다이아몬드 갈 생각이 갑자기 안 생겼어요. 도전해야 되잖아. 다이아몬드 도전하기 싫다. 지금 잘 돌아가는데 에메랄드 말라고 내가 과외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엄마 집을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스토커 같은 스폰서님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엄마 집은 네 글자죠. 엄마 집은 이렇게 딱 하면서 제 꿈을 다시 한번 조용한 그 호수에다 딱 던진 거죠. 그래서 제가 사야죠, 사드려야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일시불 보너스가 그때 제가 1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방을 시원하게 넣어가지고 사드리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딸 유학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저 마음은 7번이었어요. 왜? 엄마가 그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살고 계셨었어요. 저희 집에서 1년 좀 더 있어도 제가 다이아몬드 또 다음에 나온 걸로 사드릴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우리의 유학부터 먼저 보내고 엄마는 내년에 일시불 받은 걸로 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모든 홈미팅 오시는 식구들에게 저희 딸이 다이아몬드 됐다고 하면서 자랑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나간다라고 선포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리더로서 알죠. 두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순서가 그대로 순서대로 엄마 집을 사드리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저는 과외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유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이미 늦었어. 고1 때 영어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3 때든 중2 때는 빨리 보내야 되잖아. 맞죠? 그런 환경에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게 저는 효율적이고 맞았었어요. 근데 워낙 꿈 얘기를 내가 많이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꿈이 마법을 부려가지고 엄마 집부터 먼저 탁, 알겠죠? 마련했어요. 근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집이 아니더라도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엄마가 2018년도 언저리 그 앞전에 뭐 이렇게 제가 2015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그때 사드리고 또 2018년도에 이렇게 뭔가 집을 또 환경을 바꿔드리고 하면서 엄마가 2015년 기준으로는 11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엄마가 이제 1월 달에 돌아가셔가지고 사실 뭐 천국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슬플 일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마음이 알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가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집이 빈집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그 10년 전에 엄마에게 집을 사드리고 뭔가 나의 꿈을 이루었다는 거는 뭔가 자녀로서는 또 딸로서는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엄마한테 뭐 금반지 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목걸이 이런 게 있어. 그거를 하나 적었다. 그러면 그걸 이루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나 이렇게 되면 이걸로 이거 해주려고. 근데 그 사실은 그것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빨리 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이게 필살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스페인 가우디 투어를 갔어요. 그 가우디 투어 지금 완공됐죠. 그때는 한참 짓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건물 같은, 어떻게 알죠? 가건물 좀 짓고 있는 건축물에 우리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우디 투어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그 가우디 역사를 쫙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딱 서서 너무 그 작품이 대단해서 소매치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제가 앞에 옮겨잡고 그 건물을 봤거든요. 보면서 입장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가. 그게 뭐 10만 원은 안 하지만, 예를 들면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 입장료가 한 10만 원에 치면, 여러분 이걸 입장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투어 해주시는 분이.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입장료를 입장료라고 생각하지 말래.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물에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주더라고, 저한테. 그 제가 천주교 신자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 나는 입장료 내고 실컷 본전 뽑아야지 이런 마음을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좀 그렇죠, 맞죠? 그랬는데 그분이 입장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전 건축물을 내는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경건해지더라고, 마음이. 나 건축 헌금 냈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필살기로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분이 저한테 제품 써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맞잖아요, 여러분. 뭐 팔아줄게 이런 느낌. 내 니한테 좀 써줄게, 뭐 팔아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다 없다? 그분은 나한테 입장료 내듯이,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한테 제가, 나는 이 일을 엄마 집 사주려고 하는 거야. 너가 제품을 쓰는 것은 우리 엄마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질질 울면서 그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가 제품 써줘서 우리 엄마 집을 빨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진심이 나오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빨리 사드린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있으시죠, 꿈이? 매번 울면 또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내 진심을 그분에게 마음에 도달하게 하면,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이루고 나니까 너의 꿈도 내가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게 필살기인 거죠. 제가 그 가우디 투어 하시는 분 덕분에 그냥 내가 입장료 내고 실컷 구경하고 막 본전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지금도 너무 다행이다 싶거든요. 똑같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할 때도 내 꿈이, 여러분 다 자기 꿈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엄마 집을 마련하는데 이 수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가 제품을 써주는 거 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엄마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에 놀러 온나? 우리 엄마 김치 잘 담거든. 김치로 수육해줄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프로포즈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AI고 로봇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사람의 정서가 메말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르게 누군가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게 저에게 필살기인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저희 애한테 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유학을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전문가니까, 입시 전문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얘는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학을 생각한 거지, 막 너무 말저 대단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집을 먼저 사주니까 얘 유학은 또 밀려졌죠. 그래서 또 제가 또 알죠. 아메이에서 배운 걸로 프로포즈 했잖아요. 하민아, 미안. 이렇게 또 울었어요. 엄마가 교육 전문가라는 걸 얘가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이때쯤 보내야 되는 거 이미 늦었는데 너무 미안하다. 사실 내 돈인데, 그죠? 내 돈인데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조금 더 열심히 살걸. 정말 미안해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순서를 바꾸고 싶었거든, 제 마음에. 근데 저희 애가 괜찮아 엄마, 1년 늦다고, 1년 늦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 1년 늦다고 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천지도 몰라 걔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딜레이해서 갔거든요. 그럼 발등에 불 떨어지겠죠. 입시라는 게 코앞에 바로 온 거예요. 막 1년, 2년 준비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영어가 40점이었거든요. 일반 중학교에서 영어 40점이면 여러분 똥멍충이에요, 똥멍충이. 여러분 애들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걔한테는 말하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키렸다, 뭐 조졌다, 뭐 이렇게 알죠?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조졌다 하면서 이번 생에는 국내 입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제가 매의 눈으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제가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에 미안하다는 프로포즈를 했고 내가 먼저 윗사랑을 선택했으니까 아래사랑을 못한 걸 미안해 했잖아요. 오케이 알겠다. 자기도 결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랑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과로는 가장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미래 기억 장치를 활용했어요, 제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로 가장 좋은 미국 대학교로 갔고 거기서 4.0에 4.0을 받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건 자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무슨 자랑을 하고 싶으냐면 저희 딸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메이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오늘 배우러 오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매달 여러분이 자 3년 동안 아메이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3년 뒤부터 아메이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매달 300만 원씩 나온다 할게요. 3년 뒤부터 아메이를 안 했어. 매달 300만 원 나오면 여러분 아메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그런 일 정도는 되거든요, 이 일이. 근데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3년 동안 왜 열심히 안 할까요? 아메이 망할까봐? 내가 할 수 있겠나? 설마? 뭐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기한을 두고 해야 돼요, 기한을. 저희 애는 고3 때 성적으로 여기를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도 여러분 기한을 두지 않고 하면 그냥 뭔가 더 떨어져요. 그 목표에 대한 기한을 여러분이 반드시 주시고 저희 애는 장학금을 안 받으면 제가 대학교를 안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기한을 그렇게 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왔고 그냥 밥 한 그릇이 3만 원씩 해요. 우리나라 10,000원이잖아요. 그냥 밥 사 먹었다 하면 3만 원, 샌드위치 3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메이에서 시켜줄 수 있으려면 저도 기한이 정해진 거죠. 얘가 유학 갈 쯤 됐을 때 나는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은 가 있어야 돼.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저의 입시 전문가적인 소견으로는 이 아이는 국내에서는 옆 동네에 있는 대학교를 갈 아이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40점이면 어디 가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국 대학교를 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맞지 않아요? 이제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꿈을 꾸세요, 적으세요, 분신사바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중요합니다. 합시다. 진짜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Y 얘기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좀 스피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셔야 돼요. 아이고. 자, 방법이 이때까지 Y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제가 투잡을 하면서 시스템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제 시스템으로. 자, 읽어주세요. 원칙과 1번. 자, 이게 1번. 아까 Y. 내가 나의 꿈도 설정하고 그 상대의 꿈을 설정하면 여러분 그릴 수 있죠. 시뮬레이션 그릴 수 있죠. 아, 내가 이 친구에게 캐시백이 10만 원씩 들어가면 이 친구가 자녀가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말합니다. 그리고 2번. 그렇죠. 경청을 해야지 1번이 되겠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경청해서 1번을 하겠죠. 자, 3번. 자,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3명이 소비자였어요. 소비자 3명 만날 소비자가 없어요.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비자도 10명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 늘린 거죠. 그래서 요 원칙대로 했는데 저는 실내톡을 10명에게 한다고 하는데 이 실내톡이
저는 전화하는 것보다 카톡이 편해가지고 카톡으로 많이 보내거든요. 뭐 프로모션을 보내는 것도 신뢰톡이지만 저는 그건 신뢰톡이 아닙니다. 신뢰톡은 그분에게 나의 신뢰를 줄 수 있는 톡이거든요. 그죠? 그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시간 관리를 좀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잘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여러분도 이제 시간 관리, 어제 시간 관리입니다, 이게. 따끈따끈한 어제 거. 이제 어제 건데, 이제 행복한 동행이 이글 드림 알죠? 그래서 말하는 행복한 동행입니다. 10시에 뭐 했어요? 인바디를 상담했어요. 자, 건강 상담을 이분한테 말했을 때, 인바디로 하면 여러분 인바디 풀 수 있어요? 그건 연습해야 되겠죠. 근데 인바디를 풀 수 있게 그 상황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그쵸, 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3명 만나고 오는 싶은데 이분이 인바디 측정하러 안 올 수 있잖아. 그죠? 저는 제 방법이지만 이게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을 봤어요. 뺄 게 있어요. 많죠, 여러분. 주위에 뺄 게 있는 사람 많이 보셨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이분이 뺄 게 좀 있으면 살 좀 빼라.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럼 다시는 신뢰를 쌓을 수 없어요. 니 살 좀 빼야 안 되겠나? 이런 말. 그분도 자기가 원해서 살이 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살이 찌고 싶어서 찐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거기에 대고 살 빼야 되는 거 아는데 살 빼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바디 측정하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하우가 쏟아진다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 않니? 뭐 이런 거는 좋을 수 있는데 약간은 약속 잡기는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신혼여행 갔을 때 또는 결혼했을 때 몇 킬로였어?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15kg, 20kg 더 쪘어. 스스로가 알아야지 내가 나는 그래가 못 산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뭔지 알겠죠? 부정적인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할 때 몇 킬로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갑자기 그때로 돌아가요. 상상하죠? 시뮬레이션 그린다니까? 근데 그건 너무 말랐다. 예를 들면 15kg 전이면 10kg 정도만 빼면 그냥 모든 옷을 다 입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상상하게 하는 거, 상상하게.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과외할 때 똑같이 써먹었습니다. 너 지금 성적으로 어느 대학교 갈 수 있어? 이거나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고3 마치면 여러분 11월 달에 고3 마치면 너 어느 대학교 갔노? 절대로 물어보면 안 돼요. 무슨 과 갔니 정도는 괜찮겠죠. 맞죠? 어느 대학교 갔노? 이런 거 하면 안 돼. 금지요, 금지요. 그러면 이분에게 살을 빼고 싶은데 맞죠? 그런 분에게 뭐 하게 한다? 시뮬레이션을 그리게 하는 거죠. 그래, 저 친구 말 맞다나 5kg만 빠지면 10kg만 빠지면 내 지금 장롱에 있는 옷 맞죠? 다 입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상상을 하면 근데 뭐 빼는 게 쉽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제가 빠진 스토리를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근데 네가 지방을 빼야 되는지 물을 더 먹어야 되는지 미네랄이 더 필요한지는 인바디에 나온다. 요래하면 측정할 확률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그리고 와서 귀신을 봐야 돼요. 지방 덩어리 귀신. 그 스스로 결단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10시에 이렇게 측정을 했거든요. 제가 시간 관리 강의만 해도 사실 오늘 여러분 점심 먹을 때까지 알죠? 제가 풀로 가져갈 수 있는데 오늘 막 끝까지 해볼까요? 반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이런 노하우가 제가 있다니까요. 맞죠, 여러분? 요거 도움 됐습니까? 도움 됐죠? 자, 그 다음에 맞점. 자, 저는 점심을 먹고 꼭 사진을 찍습니다. 저희 신랑하고도 사진 찍고 밥도 사진을 찍어요. 왜 찍을까요? 신뢰 쌓게 하려고. 그리고 효과가 있어요. 밥을 내가 직접 떠는 식당도 있죠. 그럴 때 사진 찍으려고 하면 밥을 많이 못 떠요. 지혜로움이죠.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밥을 조금 적게 뜨는 알겠죠? 예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맞죠? 그래서 적게 떠서 예쁘게 사진 찍어서 점심 맛있게 먹어 이런 게 아니고 그 사진을 보내요. 나 요렇게 먹는다. 너도 점심 맛있게 먹어. 요런 거. 이거 어려워요? 점심 맛있게 먹어. 그거 10개 사진 보낼 수 있다 없다?
있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플레이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거 제가 상위 1%예요. 그 영수증으로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주는 걸 했는 거야. 이왕이면 잘 찍은 거죠. 왜냐면 실내 쌓기 하려고 찍었는데 그걸 영수증 리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1위 리뷰어가 됐어요. 뭐 그럴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예쁘게 사진 찍는 연습을 계속 하니까 사진을 좀 잘 찍게 돼가지고 리뷰어가 엄청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것도 뭐 돈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뭐 그걸 신경 쓰진 않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할 수 있겠어요? 12시. 자, 그러면 3시에 탱커와 미팅인데 그럼 이 동안에 뭐 했을까? 3시간 동안. 같이 밥 먹은 분하고 커피도 마시고 했어요. 예. 그리고 탱커와 미팅해서 장바구니에 대한 설명을 했고 사업 설명도 장바구니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 9시에 뭐 했어요? 탱커와 미팅 또 했죠? 그러면 여기에 만나신 분은 소비자였지만 여기서 만난 분은 사업하시는 분이었고 여기 하시는 분도 사업하는 분이고 여기 하는 사업하는 분 맞죠? 이러니까 3팀의 사업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에머럴드를 가고 있더라고. 하루에 3명 이상의 리더를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에머럴드를 향해 갈 수 있어요. 이 원칙을 고수하시면.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에헤, 니 또 살쪘구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 돼요.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너 결혼식 때 진짜 예뻤지? 너 결혼식 때 진짜 예뻤지? 이건 예의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결혼식 때 예쁘잖아요. 너 결혼식 때 진짜 예뻤겠다. 그때 미스 코리아 진정 되겠다. 요런 조금 옛날 진부한 말이지만 요런 얘기를 해주면 그분이 기분 나쁘다. 하겠어요? 생각하겠죠. 나 그때 이랬는데. 맞죠? 그때 44 사이즈 얘기, 55 사이즈 얘기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설의 고향처럼 막. 엄청 알죠? 막. 많이 들었어요.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되면, 인바디 측정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이미 저한테 15kg 더 쪘다, 20kg 쪘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 몸무게를 공개하는 거를 괜찮아. 근데 갑자기 인바디로 오면 몸무게 공개하는 게 싫어가지고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분하고 저하고는 알겠죠? 목욕탕에 한번 갔는 사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됐거든. 맞죠? 그러면 너무 괜찮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되셨어. 그러면 자, 이게 방법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내서 나무 파는 일을 한다. 너무 괜찮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야. 이 산에서 나무를 캐고 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시간 관리 잘해도 시대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거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 보면 다이어트 시장이 10조다. 탈모 시장이 1000만 명이다.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 구해달라고 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이어트 시장이 10조라는 이 얘기가 제 다이아몬드 때 들렸어요. 그래서 수포 통돼지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 된다는 거에 비전을 본 거예요, 제가. 자,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저기 몇 회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저기 요거 6만인데 지금 이거 자료가 몇 개월 전 자료였거든요. 근데 지금 11만이 넘었다고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6만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 치면 11만 되는 데는 1년도 안 걸린 거야. 이것도 진짜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시대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는 마이웰리스 랩도 여기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대세거든요. 그러면 혹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딱 요 3가지만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 1번 1번 네덜란드 TNO라고 하는 아까 뭐라고요? 네, 네덜란드 TNO 1번 그리고 우리나라 1000억 규모의 국책사업 정부기관이 2번 소속돼 있고 3번 한국아메이 이렇게 3개의 알겠죠? 조직이 모인 거예요. 의리로.
알겠죠, 여러분? 자, 1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덜란드 TNO. 그리고 1000억 국책사업. 1000억이 넘겠죠. 국책사업.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그거만 수치 보여줘도 돼요. 6만에서 지금 11만 되는데 1년도 안 걸렸다. 뭐 이런 얘기. 그 세 개가 모여가지고 마이 웰니스 랩을 만든 거예요. 그럼 좀 인지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거가 딱 나왔을 때 다이아몬드라는 자격으로 서울의 본사에 가서 한번 이 마이 웰니스 랩을 했거든요. 근데 준비물이 있었어요. 건강검진 한 거랑 인바디 용지. 근데 제가 그 공지사항을 못 보고 그냥 떨렁 나 혼자 올라간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준비물을 안 들고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준비물 안 들고 왔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 거 보고 해야지 하면서 알겠죠? 그 뚱뚱하신 분은 예의가 아닐까 해서 날씬한 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같이 해요 하면서 이렇게 알겠죠? 그게 다이아몬드 리자님 친절하잖아요. 같이 해요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도 그 순서에 맞게 기록을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아까 준비물 챙겨갔다 안 갔다? 안 갔어.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제가 아주 구석기 시대에 건강검진이 땡겨오는 거예요. 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저 이 얘기 그대로 해요. 제가 준비물 안 챙겨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내 걸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정보기관 걸 땡겨온 거잖아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끝났다 하세요, 옆에 분에게. 여러분, 정보기관을 열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뭐 의사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맞죠? 돈 주고 열람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4,900원 들지만. 그죠? 그리고 인바디도 측정해놨는 거? 좀 보기 싫었던 거? 땡겨져 있더라고요. 그 노화 속도가 계산이 된 거예요. 또 놀랬어요. 아주 옛날 거라 가지고. 지금 제가 해보면 이때보다 10살은 더 어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기관 거를 땡겨온다는 거는 완전 초비전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안 하면 나만 손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마이 웰니스랩 분석권 4,900원밖에 안 합니다. 알죠? 그거 해보세요. 해갖고 한번 분석하고 관리를 하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하면 완벽해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넣고 인바디를 넣고 한번 4,900원을 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정확하게 알겠죠? 건강 레시피를 해갖고는 또다시 혈액 검사를 할 필요 없어요. 인바디만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근육 지수가 올랐어. 그러면 노화 속도가 완전 줄어들어요. 자, 되셨어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서 제가 조금 길게 했고, 자, 경쟁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엄청 있죠? 여기 초기 사업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카탈로그 있는 거 다 공부하고 아메이 못해요. 여기 더 마키텍트가 빠졌는데 베스트 10. 아메이에서 가장 베스트로 많이 나가는 제품 있죠? 그걸 먼저 빡시게 수학과에 하듯이 공부하세요. 저는 아토피 때문에 아메이가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에머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1번부터 10번 요 더 마키텍트 포함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저처럼 설명하는 것만큼만 연습하면 그 누구한테도 전달할 수 있다. 되셨죠? 여기 아키텍트 포함시켜가지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더 아키텍트 얘기인데, 자, 이거, 저희 신랑이거든요. 어때 보여요? 평온해 보이나요? 저에게 알겠죠? 제가 처음으로 해드린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온해 보이지만, 뜨거 했어요. 제가 체단으로 해가지고 알겠죠?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됐어요. 요것만 조금 더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아까 제품 관계가 시간 썼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요것만, 지금부터 5분 정도만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마무리 할 건데,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오른손, 왼손. 자, 지금 오른손 필요합니다. 오른손. 반짝반짝 해주세요. 자, 옆에 분도 한번 봐주시고. 자, 우리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가. 이렇게 해보세요. 피부가 있죠? 자, 표피. 따라해야죠. 표피, 진피, 지방, 근육. 다시. 저는 왼쪽으로 할게요. 자, 표피, 진피, 지방, 근육이 피부 구조인데,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안 따라 하실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기서 연습하고 나가서 이제 알죠? 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분들은 무시무시한 귀신분들이 많더라니까, 이거, 여러분. 과거에 귀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피, 진피, 지방, 근육, 요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후루루루루.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알죠? 중력계의 힘이나 노화에 의해서 쫙 떨어져요. 그런데, 자, 요게 더마아키텍트입니다. 더마아키텍트입니다. 요게 중간이 울세라예요. 양쪽에 있는 게 서마지예요. 중앙이 뭐라고요? 양쪽이 쉽죠? 이래 잘 가르친다. 맞죠? 자, 아까 어떻게 됐다? 후루루루 떨어졌어. 그러면 울세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딱 되는 순간 쫙! 이걸 크게 해야 돼요. 알겠죠? 후루루 떨어진 것도 여러분 아이들 의사소통할 때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까꿍. 알겠죠? 했죠요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후루루 떨어졌어. 울세라를 했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의 얼굴에서 지금 2분의 1이 없어질 예정이야. 3분의 1이 없어질 거야. 상상, 시뮬레이션. 알겠죠? 그리고 써마지. 다시 표피, 진피, 지방 근육 요거는 근막층이라서 울세라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표피, 진피까지 써마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피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써마지를 쓰면 진피가 좋아지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 진피가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요? 모공 줄어들죠. 잔주름 없어지죠. 결이 좋아지죠. 맑아지죠. 토탈 아니에요. 쫙 끌어당기고 엄청 좋아지고 뭐 이렇게. 요것만 설명하면 그분이 어떨까요? 야, 이거 안 받아볼래? 이런 건 여러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설명하고 안 받아본다고 하시는 분은 아까 여기 있죠? 여자이길 포기한 사람, 피부 좋아지길 포기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걸 했더니 다들 80 몇 살 어머니도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 시간 되면 좀 해도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출시일이 9월 2일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100대를 주문받았어요. 요 설명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죠. 저 주문받고 진짜 일간장이 다 녹았잖아요. 한참 뒤에 와가지고. 근데 제 소비자분은 한 분도 못 기다리겠다 않고 다 기다렸어요. 제 거 받아가지고 계속 가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 올 때까지 막 신주단지 모시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자, 요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까 요렇게 후루루 알겠죠? 그거만 하시면 받아보고 싶잖아요. 인바디도 받아보고 싶고 더마아키텍도 받아보고 싶으면 우리 가서 해주면 된다, 안 해준다? 내 얼굴 해주듯이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조금 믿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조금 좀 애매한 사람. 그럼 반쪽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마 구입할 겁니다. 복수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믿게 하고 또 막 알죠? 막 그런 거 있잖아. 카톡도 조금 막 싸게 하고 이런 분들은 한쪽만 해주세요. 자, 요거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 요런 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사진을 한번 찍어가지고, 자, 이건 뭐냐. 에메랄드가 되면, A70의 다이아몬드 되면 제일 좋고, 에메랄드만 되면 이 수입을 계속 받을 수 있다예요. 요 수입이 1억 1,140만원. 요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폰서님한테 프린트해서 설명을 해달라. 스폰서님 이해를 시켜달라라고 하시면 되겠죠? 요건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메랄드와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렇게 핀 보너스를 받지 않았거든요. 에메랄드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동시에 달성하면 핀 보너스면 얼마? 2,740만 원이 나옵니다. 진짜 대박이죠? 누군가의 연봉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제가 이분을 공유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눈에는 공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시드니에서 이렇게 폴짝 뛰었어요. 작가님이 밑에서 찍어주셨어요. 제가 많이 뛴 것처럼 보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인생의 모토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앞에 거 아무 내용을 다 기억 못해도 그 사람 눈빛이 다 남거나 부정적인 눈빛을 하거나 뭔가 싸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뭔가 연락이 끊겨요.
그분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 앞서서 다시 만나고 싶은 포인트가 나는 어떤 게 필살기일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서 저는 지금은 메일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생각을 진짜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까 7가지의 그 모든 그 설정을 정말 90% 이상 또는 100% 이상 이루어가지고 여러분이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나오셔서 정말 저렇게 해보세요 꼭 됩니다라는 강의를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